한자하는 곰TV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시작하기 누르고 단어 읽기 찾아서 오늘의 순서는 하천 어제 6일차네요. 산중 6일차였고 삼촌인데요. 이건 사촌을 바로 앞에서 했으니까 마디촌. 복습할까요, 그러면? 긴 게 팔, 또 짧은 게 손, 그 아래 점은 맥박이라고 했습니다. 맥박은 손에서 한 마디 정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마디촌이라고 했어요. 그럼 삼촌은 끝났네요. 이제 설마 석3을 가지고 설명해달라 그러진 않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 생수 나왔습니다. 생수. 아마 오늘의 학습 하이라이트는 이 생수 아닐까 하는데요. 물수 정도는 쉬워요. 어떤 언어든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람, 하늘, 땅, 해, 물 이런 아주 기초 가운데 하나니까. 그러면 결국 날생인데 솔직히 말해서 왜 헷갈리느냐? 솔직히 제 경험은 그래요. 이 날생자를 그냥 써보려고 하면 자신있게 못 썼어요. 왜냐? 한자 초보일 때 경험인데 이 날생이 이렇게 생긴 것인지 아니면 위에 삐져나오는 거 없이 이렇게 생긴 건지 헷갈렸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대략 그때 저와 비슷하다고 보고 설명할게요. 먼저 이 날생자는 뭘 보고 만들었을까? 아마 무엇이 난다, 생명이 움튼다라는 거 처음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건 해마다 나는 새싹일 겁니다. 겨울엔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는 풀을 봤을 거고, 거기서 새로 나는 것, 생명이 나는 것은 새싹 모양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새싹은 땅에서 나는 거니까 땅 필요하죠. 그러니 이렇게 흙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옛날 새싹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땅 위에 겹쳐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이걸 보면 누구나 땅에 난 새싹이구나 하고 알았던 거고, 그런데 이 새싹 그림이 날생이래 하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럴만하네 하고 받아들인 거죠. 왜? 땅 위에 난 새싹을 그렸고 그 새싹을 보면서 저게 새로운 생명이 움튼다는 뜻이다, 이런 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글자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좀 후지죠. 그러니까 모양을 살짝 이렇게 바꿉니다. 그대로 있고 살짝 삐쳐서. 제가 후지다고 한 이 글자는 지금도 그냥 날생자로 쳐줘요. 어디서? 서해, 대전 이런 데 가면 옛날 글자만 그리는 분야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거 그려놓고 날생으로 읽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말은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날생이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건지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들어두면 죽도록 안 까먹습니다. 저는 이 날생이 원래는 새싹이기도 하지만 나무에 걸린 나뭇잎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순전히 암기를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싹이나 나무나 땅을 뚫고 나오는 건 같아요. 그러면 땅을 뚫고 나오는 건 같으니까 이 윗부분은 땅을 뚫고 나오는 하늘로 치솟는 나무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하늘로만 치솟나? 아니죠. 옆으로 가지도 뻗습니다.
그게 옆으로 그린 한 획입니다. 그럼 그 가지에서 뭐가 납니까? 잎이 나죠. 그게 바로 삐쳐서 그린 이 한 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뭇잎이 또 가지에서 난 모양을 보면 아래로 처지잖아요.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선 모습도 딱 그런 느낌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나무에서 난 나뭇잎을 생각하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이것과는 구별이 될까? 당연하죠. 나무의 가지가 뻗을 때 꼭대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뻗습니까? 아니죠. 꼭대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뻗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중간에 뻗죠.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뻗은 거예요. 가지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뻗어야 되니까 가지가. 단방에 이건 아니다. 결국 세로 획이 조금 위로 올라간다. 이걸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날생자를 보면 나뭇가지에 걸린 나뭇잎을 생각하자.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물숫자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게 물을 본뜬 거죠. 물을 본뜬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을 본떴다고 상상은 잘 안 될 겁니다. 아주 상상력이 좋지 않는 이상에는. 그럼 왜 하필 이렇게 그렸을까? 재미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왕에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흐른다. 이제 물의 특성은 뭡니까? 흘러가는 거죠. 이 흐른다는 거에 주목해 봅시다. 흐른다는 거는 다른 말로 지나간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만화에서 어떤 물체가 지나가는 거, 특히 공 같은 거에 날아가는 거 어떻게 그리나요? 예를 들면 야구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리죠. 어떻게? 긴 줄을 그려서.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긴 줄을 길게 그리면 흘러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결국 옛날 사람들이 봤었을 때 물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개천이나 강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개천이나 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시냇물, 흘러가는 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그 시냇물을 여기서 시냇물이나 강은 물이 다 모였을 때고 그 시냇물이나 강을 다 하나씩 떨어뜨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물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흘러가는 특성이 있는데 다 끊어낸 거다. 끊어낸 그 구성 요소다. 이렇게 해서 물이라는 걸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천자의 소전을 보면, 소전이라는 건 이제 진시황 시절의 글자, 소전을 보면 길게 석줄이에요. SSS 같죠? 길게 석줄이지만 물수는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양옆에 긴 줄이 짧게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짧게 끊었던 것들이 다시 헤쳐 모이면서 지금의 제법 글자다운 모습이 된 게 지금의 물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학습 복습하겠습니다. 날생은 땅에서 난 나무와 그 가지에서 난 나뭇잎이 되겠습니다. 물수는 길게 흐른다고 해서 표현했던 것을 강이나 실개천을 표현했던 걸 그 강이나 실개천을 구성하는 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옆에 두 획을 끊었고 그것이 세련되게 바뀌어서 지금의 물수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자 하는 곰TV 13번째 시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